그만해, 세리야. YL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강규철 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제인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도 전부 내가 시킨 일이다. 순간 YL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진 황기찬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모두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의 아내인 강세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단상 아래에서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칼날을 갈아온 강재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은 방금 전까지 세리의 모든 범죄 증거를 폭로하며 그녀를 몰아붙이던 재인을 향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나 황기찬입니다. 그러니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황기찬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이는 혼란 속에서 오직 강재인만이 숨을 멈춘 채 쓰러진 황기찬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에 담겨있던 것은 승리자의 희열도 패배자의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후회와 애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제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습니다. 황기찬의 폭로가 일어나기 2주 전, 황기찬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한때 그룹을 호령하던 냉철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 그의 형 황기만이 사고 직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 속고 있다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실행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바로 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여기던 아들, 지옥.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유일한 혈육.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불일치. 단 두 글자가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지호를 위해서라고 믿으며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강규철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 사랑했던 여자 제인의 가족을 파탄낸 것,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한 것까지. 그 모든 것이 거짓된 부성애라는 신기루 위에서 벌인 광대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아! 황기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절규가 아닌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신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또 다른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합병원 VIP 병동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극심한 복통에 마지못해 받은 검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미 무너질 세상이 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무심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진단서는 그의 남은 삶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위암 말기, 기대 수명 3개월, 거짓된 아들과 시한부 인생. 신이 있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농담이 있을까? 황기찬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찢겨진 상처처럼 제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만 남아버린 여자.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인아,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마지막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제인이 마땅히 되찾아야 할 것들은 돌려주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속죄였습니다. 그날 이후 황기찬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의 눈을 피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강재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YL그룹의 지분과 개인 재산을 정리하는 작업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도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황기찬입니다. 제 아내 강세리 씨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회장님, 갑자기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세리는 황기찬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진 것을 예민하게 포착했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걱정 있어?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전 또 제인이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는 줄 알았지. 요즘 우리 회사 주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 세리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녀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이미 황기찬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화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심지어 그가 무심코 뱉는 잠꼬대까지도 그녀의 감시망 안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황기찬은 제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인아, 나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수화기 넘어 제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죠? 할 얘기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줘. 너에게 꼭 줘야 할 게 있어. 너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 때문이었을까? 제인은 마지못해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황기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동정이라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시려는 건가요? 제인의 비아냥에도 황기찬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리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들을 숨겨둔 개인 금고 주소와 비밀번호야.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황기찬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남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돕겠다고 나서다니. 그의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당신답지 않게.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의 아버지 사건의 진실도 김도희 대리 뺑소니, 사건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도 모두 그 안에 있어. 황기찬은 말을 잇기 힘든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는 나였어. 세리의 지시를 받고 내가 운전대를 잡았지. 제인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죄를 달게 받을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조종한 진짜 흑막은 강세리야. 그 여자를 막아야 해. 더 이상 누구도 불행해져서는 안 돼. 당신 어디 아픈 거예요? 얼굴이 너무. 제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을 때 카페 문이 열리며 세리가 들어섰습니다. 세리는 둘을 발견하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두 사람 여기서 뭐해?
남편이랑 전 부인이 아주 애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봐. 황기찬은 재빨리 제인에게 눈짓을 보내며 메모지를 숨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냥 회사 일로 잠깐 만났어. 제인 씨가 주주총회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회사 얘기를 이렇게 둘이서 은밀하게 해? 강제인, 우리 남편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헛소리를 자주 하는데 이상한 말 들었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세리는 제인을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인은 그런 세리를 차갑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황기찬 회장의 말은 이제 단 한마디도 믿지 않으니까. 그날 이후 황기찬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쪼개어 제인을 도왔습니다. 세리의 감시를 피해 쪽지를 남기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세리의 과거 행적에 대한 단서를 흘렸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이 건넨 단서들을 바탕으로 세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남자들을 파멸시켰다는 사실, 가짜 신분과 조작된 학력으로 황기찬에게 접근했다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인은 더욱 믿을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리의 과거 사진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던 태호였습니다. 제인은 곧장 태호를 찾아갔습니다. 태호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인이 내민 사진을 본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래전 아주 짧게 만났던 여자입니다. 당시에는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얼마 후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그녀는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그럼 지호가? 네, 맞습니다.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황기찬 회장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혹시나 지호가 불행하게 자랄까봐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세리가 좋은 엄마인지 황기찬 회장이 좋은 아빠인지 만약 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제 아들을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의 배신, 세리의 악행, 그리고 지호의 출생 비밀까지. 제인은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이 왜 자신을 돕는지, 그가 말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속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임시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인은 태호와 함께 모든 증거를 들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악을 심판하기 위해 당당히 선 전사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제인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며 세리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세리는 가짜 증거라며 발악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세리가 모든 것을 황기찬의 탓으로 돌리며 그를 비난하던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쓰러진 황기찬에게 응급구조대원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태호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증언이 있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지호의 친아버지 태호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태호는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세리가 황기찬의 약에 몰래 가루약을 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는 오랫동안 황기찬 회장에게 건강을 해치는 성분이 든 약물을 복용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상해 행위이며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바로 그때 들것에 실려 나가던 황기찬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인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말했습니다. 제이나 YL 그룹의 모든 지분과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돌려준다는 유원장 김 변호사에게 맡겨놨어. 부디 아버님의 꿈을 이뤄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짧았던 삶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세리 씨 사기, 횡령, 상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세리는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마주해야 했습니다. 황기찬이 떠난 자리에 선 제인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물은 회사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힐 용기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 뒤 황기찬은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외로웠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비로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세리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YL그룹은 강제인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정직하고 강건하게 이끌었습니다. 지호는 친아버지인 태호의 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제인과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제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도윤이 함께하며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제인은 황기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기찬 씨,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당신의 마지막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게요.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제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지막 대답처럼. 제인은 묘소를 나서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는 끊어졌고 진실과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따스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부성애로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던 황기찬.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랑했던 여자 강제인을 위해 마지막 속죄를 결심합니다. 악녀 강세리의 감시 속에서 비밀리에 제인을 도와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키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힌 뒤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강세리는 법의 심판을 받고 강제인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